문제냐면 어, 121번부터가 수열 문제예요. 그러니까 121번부터 수열 문제니까 180번까지 있으니까 한 60문제 수열을 풀기 위한 개념 설명을 쭉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바래요. 자,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수가 나열되어 있어요. 뭐에 따라 나열되어 있냐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어요. 수학하고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규칙성이네. 그래서 수열을 배우는 거는 첫 번째 일반항 구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냐. 일반항을 AN이라고도 하고 또는 FN이라고도 하는데, 일반항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 규칙성에 따라서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까 예측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합을 배워요. 합. 합은 이제 SN이라고 하는데 N까지 합, 썸, 그리고 서메이션 이렇게 해서 SN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S, 그리스 문자, 대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일반항인 이 AN을 여기다 쓰는데 N까지 더할 거니까 EN하고 EN하고 헷갈릴까 봐 여기는 K 올 N이라고 해서 여기 K라고 쓰는 거예요. K가 1부터 여기 2, 3, 4 여기 쭉 넣어서 N까지 넣으면 된다. 이렇게 나열한 게 SN이에요. 이걸 다시 쓰면 A1, A2 여기 쭉 가서 AN. 이거 두 개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수열이죠. 그래서 수열에서는 요거 두 개를 배우고, 세 번째가 요 시그마가 등장하니까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해서 요 공식들을 여러분들도 좀 알아둬야 돼요. 시그마 성질 및 공식을 좀 알아둬야 돼요. 시그마 성질 및 공식.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시그마 나오면 이제 포기하고 이러는데, 시그마 성질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N까지 K가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N까지 분배 법칙 적용이 된다. 이렇게 K. 그 다음에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N까지 3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요거는 공식으로 처리한다. 공식으로. 그럼 시그마 K의 공식을 먼저 해보면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N까지 K 요거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외우고 있으면서 이건 또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알고 있는데 요걸 모르거나 요걸 보고 요걸 모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걸 계산했을 때 뭐가 된다? 2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거 어차피 등차 수열이 합공식으로 해서 나중에 유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구구단체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그마 K 공식, 그다음에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N까지 K 제곱 공식. 이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다음 N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6분의 그다음에 N 플러스 1. 그다음 이거 두 개를 더해봐요. N하고 N 플러스 1을 더하면 2N 플러스 1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2N 플러스 1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등장하면 이게 시그마 K 제곱이고 K 제곱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보면 시그마 K 세제곱 K 세제곱 공식은 어떻게 생겼다?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쭉 가서 N의 세제곱.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에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기억을 제곱한 게 K 세제곱 공식이다. 이거 유도 과정들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이걸 물론 처음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유도하는 걸 한번 해보면 되겠지만 결과는 암기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니을은 뭐냐? 니을이 또 있어요. 시그마 K 곱 1에서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요 공식 있어요. K 곱하기 K 플러스 1. 요게 이제 전개하면 K 제곱 더하기 K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더한 거예요. 기억과 니은을 더한 공식이에요. 이것도 공식이에요. 어떻게 될까 이게?
이게 이제 굳이 쓰자면 1 곱하기 이 숫자는 점으로 이제 안 쓰죠. 그래서 곱하기를 생략하면 안 돼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건데 요거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기억 연티근 리얼의 공식을 여러분들 때 암기해야 돼요. 시험을 잘하려면 이거 암기 안 하면 이해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성질로 다시 돌아와서 시그마 K 공식이 그러니까 이게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요게 또 이제 좀 중요한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3 하면 여기다 그냥 3만 딱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는데 각 항이 전부 다 3이라는 얘기야. 이 말이.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몇 개 더해져? n개. 그래서 이거 2개 곱한 3n이라고 써요. 그래서 저 성질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수열에서 지금 요 1, 2, 3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네 번째가 여러분들 가보면 점화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점화식. 여기서 말하는 점화라는 게 나는 예전에 이거 고등학교 때 점화식 할 때 성이 점씨도 있나 이랬어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점화식이에요. 이거 점화가 뭐냐면 성화봉송이 점화 있죠. 그 점화에 불 붙이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불 붙이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가스레인지 붙을 때 이게 탁 하면 푹 하면서 불 붙잖아요. 그죠? 너무 순식간에 붙어가 잘 모르는데 만약에 가스통이 다 떨어질 때 좀 불 꺼지는 걸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두두두두 붙고 두두두두 꺼지죠.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그죠? 얘가 스파크 탁 일하면서 드르르 붙고 꺼질 때 또 반대로 드르르 꺼져요. 이렇게 가스 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말은 AN과 AN 플러스 1과 그다음 AN 플러스 2 이런 항들의 서로 관계를 정의한 항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게 점화식이에요. 근데 이 점화식에서 근데 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다 이거. 그랬더니 어떤 값 D가 나오더라. 이 D가 이제 일정하게 나오더라.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미 이걸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수열을 한 번도 안 배웠다. 나 수열이 뭔지 배운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몇 명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천천히 할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n번째 항이고 이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이거 다음 항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D탕이라고 하고 얘를 앞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D탕에서 앞항을 뺐는데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야. 이때 이거 이니셜을 왜 D를 썼냐 하면 디퍼런스라는 단어, 차이라는 뜻에서 D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을 영어로 커먼 센스라고 하죠. 그래서 커먼을 붙여요. 이거를 커먼 디퍼런스. 이게 바로 공차인 거예요. 공차. 선생님이 이거 배울 때만 해도 공차가 없었는데 요즘 음료수 공차가 있어요. 그죠? 공차. 이 공차라고 하죠. 공차 D를 쓴다. 그럼 공차가 나오는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입니다. 차이가 같다. 계속 차이가 같다.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 아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 했는데 이거 다 공식을 암기하는 건데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하면 등차 수열 A1, A2, A3 이렇게 나열이 돼서 쭉 가서 n번장이 여기 나온다고 쳤을 때 얘가 A야. 그 다음 항은 여기에 뭔가가 더해진다는 거야. 그게 D가 더해진다는 거야.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또 D가 더해진 게 그 다음 항이니까 A 더하기 2D가 되겠죠. 이렇게 쭉 가서 얘는 그럼 뭐가 될까? 일단 A가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2일 때 D가 하나 있고 3일 때 2개 있고 1일 때는 없고 잘 보면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죠. 있는 개수가. 그러니까 여기가 n이면 n-1개의 D가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게 등차 수열이니까 이 점화식을 배우는 목적이 일반항 구하는 거니까 AN은 A 플러스 n-1D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암기해가지고 이거를 풀지 말라는 게 점화식의 개념이에요. 점화식은 이렇게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등차 수열 이렇게 탁 풀어버리면 이거를 배우는 목적이 좀 퇴색해 버리는 거지. 그럼 왜? 등차 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AN을. 그래서 이 AN을 구하는 과정을 방금 A1은 A, A2는 A 플러스 D 이렇게도 했지만 이렇게도 해보라는 거야. 점화식의 핵심은 N 자리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데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N-1까지 대입하라.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여기 1을 대입하는 거 맨 처음에 그럼 A2가 되죠. A1이 되고 D가 돼. 2를 대입해보는 거야. 2를 대입하면 A3, 2를 대입하면 A2, 또 D가 되죠.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A4, A3 이렇게 D가 돼. 그래서 계속 가는 거야. 맨 마지막에 왜 N-1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N이니까 여기다 N-1을 넣으면 N-1 더하기 1이 돼서 AN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A의 N-1 그리고 역시 얘도 D가 되겠죠. 이래놓고 점화식에서는 이제 넣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테크닉을 쓰는 거야. 변변끼리 뭘 더하거나 곱하거나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변변끼리 더해본다는 거야. 선생님 더하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안 게 아니고 수학자들이 이렇게 알려준 걸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더하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져요. 없어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요. 같은 놈이니까 이렇게 없어져.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다. 그럼 얘가 남고 얘가 남죠. 그래서 AN 마이너스 A1이 되고 얘는 T가 쭉 더해지는데 몇 개가 더해졌을까? 내가 1부터 N-1개까지 넣었으니까 N-1개인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T가 N-1개에 있다. 그래서 N-1 곱하기 D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N이 나왔어요. AN이 넘어가서 A1 플러스 N-1D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일반항을 유도하는 게 점화식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점화식이 이제 등차 수열만 있는 게 아니고 등비 수열도 있고 또 개차 수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거 칠판이 부족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빨리 적어보세요. 적기 쉬는 사람은 좀 이따 여기 녹화된 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점화식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나갈게요. 자, 그러면 조금 이어서 점화식을 이어서 니은 형태를 한번 해볼게요. 니은의 형태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눴더니 어떤 R이 나온다던가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 R을 보는 순간 선생님은 이제 얘가 뭐의 약자냐면 아까 커먼 이번엔 레이시오의 약자 이니시오. 이게 뭐냐면 공비라는 비율 공비 R을 쓴 거야. 공비가 등장하면 나오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에요. B가 일정하다는 거 등비 수열.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1 곱하기 R의 N-1석. A1이라 써도 되고 뭐. 자, 이걸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이 일반항은 이것도 보면 A1이 있어요. A2가 있고 A3 이렇게 나열이 돼. 그러면 첫째 항이 A라고 했을 때 둘째 항은 여기에다 뭔가 R이 곱해지는 거야. 그럼 AR. 얘는 또 R이 곱해지니까 AR의 제곱. 그러나 쳐다본 거야. 어떤 규칙이 있을까? 아, 이것도 1일 때 1, 3일 때 2, 그러면 N일 때 N-1이 있겠구나. 결정이 먼저 나오겠죠? A 있고 R 있고.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등비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구한 거를 이제 외우고서 아 등비수열 일반항은 이겁니다 해서 이걸 보자마자 이게 등비수열이네 뒤에서 그죠? 뒷항에서 앞항을 나눈 거니까 이게 등비수열이네 해서 이렇게 바로 쓰지 말고 이것도 1부터 N까지 넣어보는 거야. 그럼 A2죠? 근데 나누기는 분수로 가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A1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게 뭐라는 거야? 이쪽에 좀 띄어서 쓰는 거야. 이게 R이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A3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분수로 가고 A2 이렇게 갔죠. 그리고 또 이것도 R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N-1을 넣으면 AN이 되고 AN-1을 하죠.
맨 마지막에 가면 여기가 뭐야? 여기 R 쓰죠. 내가 이제 이게 띄어쓰면서 비워뒀죠. 뭐 하려고? 아까는 변별끼리 더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한다? 변별끼리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아까는 변별끼리 더했는데 이번에는 변별끼리 곱해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약분이 돼요. 약분이 다 되고 얘랑 얘랑이 남죠. 그래서 AN 나는 A1이 남고 여기는 이 몇 개가 곱해져 있을까? n-1까지 넣었으니까 n-1개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R에 n-1 이렇게 감마선 그래서 AN은 이거 둘이 곱하니까 A1 곱하기 R에 n-1이 자 이렇게 점화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야.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등차 등비가 운영 중에 나와버렸는데 등차 수열은 분석을 잠깐 해보면 등차 수열은 아까 수열도 함수에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왜 함수에 포함되냐면 정역이 자연수예요. 1, 2, 3, 4 넣는 거죠. 그리고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를 fx라고도 표현하니까 이 an 대신에 fn이라고 쓰는 문제도 등장하죠.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다시 만약에 이걸 fn이라고 내가 쓴다고 하면 n에 관한 식으로 다시 써봐요. 얘를 등차 수열 일반항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 함수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다. 1차 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면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가 뭐야? 여기서 지금 d가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공차가 된다. 요 사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기울기가 급한 1차 함수는 공차가 큰 거야. 그러니까 공차가 크다는 거는 숫자가 멀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1 다음에 2 아니고 1 다음에 5,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됐죠?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 1차 함수에서. 그럼 만약에 fn, 이제 문제에서 fn이라고 나오면 함수를 의심하니까 그냥 an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3n 플러스 5다 이거.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얘 지금 등차 수열이네. 이거 등차 수열이고 등차가 3이네. 등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 첫 장은 뭘까요? 첫 장은 1 넣으면 되죠. 여기다 1 넣으면 그게 첫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 넣으니까 3 더하기 5에서 8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공차가 3이고 첫 장이 8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자마자. 여기서 암기해야 돼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다.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등비 수열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R에 어떤 n승형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걸 뭐라 하지? R에 n승형 이렇게 생긴 함수를 뭐라 불러요? 이거 y = R에 n승이다. 이걸 지수함수라고 하죠. 지수함수. 그래서 등비 수열은 지수함수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이 공비다. 밑이 공비 R인 지수함수다. 그래서 밑이 나오면 우리 지수함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수열이 마지막에 지수로고 상관수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수함수에서 밑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1보다 작은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누죠. 두 개로 나눠서 이런 경우는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이고, 0하고 1 사이면 감소하는 그래프,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이렇게 이런 그래프다. 그래서 등비 수열을 보면 지수함수다가 떠올라야 되고, 등차 수열을 보면 1차 함수다 떠올라야 되고. 자, 점화식에서 지금 내가 기억, 미은, 등차, 등비에 관련된 점화식을 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등차, 등비에 관한 점화식이 안 나와요. 이제 디귿, 니을이 주로 나오는데 그걸 설명을 하려고요. 자, 필요한 거 지울게요.
고등학교 수학이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안에 다 개념 설명이 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분명히 개념이 펑크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출문제 풀거나 뭐 이렇게 풀이해 나가니까 억지로 따라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그 톡방에도 의사 표현해도 돼요. 선생님 저는 뭐가 펑크난 것 같습니다. 시급비글 좀 해주세요 하면 보충을 하려고 선생님 올수에 저쪽 방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충하고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게 유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수학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펑크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펑크 났는지를 양심 고백을 해야 돼. 알겠죠? 그죠? 자, 디귿 점화식 디귿 이렇게 생긴 거야.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플러스 q 이렇게 되면서 주권이 있어. p는 1이 아니다. 그럼 이게 아까 첫 번째 거하고 다른 거예요. 기억하고. 왜? p가 1이 돼버리면 얘가 넘어가면 이게 등차 수열이 되죠. 그죠? 그런데 p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지? 다른 점화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대로 푸는 걸 한번 해볼게요. an 플러스 1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내가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an 플러스 1에다가 뭔가 알파를 빼요. 그리고 2에 an에다가도 알파를 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이걸 전개를 원위치로 해봐요. 그럼 2an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나오면 플러스 알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랑 비교하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죠. 같아져야 되죠. 요 두 개를 비교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아내죠. 그죠? 이렇게 찾아내서 알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n 플러스 1에 플러스 3이 되고 2에 an 플러스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bn이라고 놓고 얘를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야. 얘보다 항이 하나 더 많으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얘를 다시 넘기면 bn 플러스 1 나누기 bn이 되고 얘가 2가 돼요. 그럼 얘는 뭐하고 같냐면 니은의 점화식이었죠. 방금 등비수열의 점화식. 그럼 여기다가 또 뭘 짓을 하죠? 1부터 n-1까지 해서 변별끼리 곱하는가? 그럼 뭐가 구해지지? bn이 구해지겠죠. 이해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넣어보면 b2, b1 곱하기 b3, b2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n-1을 넣으면 bn, bn-1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쭉 가서 2 해가지고 이게 n-1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약분합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얘랑 같겠죠. 또 bn, b1은 2가 n-1개니까 2에 n-1 이렇게 되죠. bn은 이거 두 개 곱하니까 b0 곱하기 2에 n-1이 돼요. 자, b1은 뭘까요? 여기서 b1이 찾아지죠. 그래서 b1은 1을 넣으니까 a1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a1을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에서 이거 아까 a1을 줄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걸 문제라고 하면 a1은 뭐 a1은 5다 내가 예를 들어서 5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요. 그러면 a1이 5니까 b1이 얼마가 된다? 이걸 넣어주니까 b1이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8 곱하기 2의 n-1이 이 상태에서 이제 bn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an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an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얘는 2의 3승이고 2의 n-1이니까 요 두 개 더하니까 2의 n 더하기 2가 되고 최종적으로 an은 2의 n 플러스 2에 이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쵸? 점화식의 지지대로 지금 푼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를 공식으로 나는 암기하고 있어요. 공식으로. 이거 공식이 있어. 공식을 또 외워두면 좋죠.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an은 a1 플러스
그죠? 1 마이너스 이 앞에 있는 p가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죠? 1 마이너스 p분의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1. 이게 공식이에요. 이거 암기에 넣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일반을 구할 때 맨날 이 짓 해야 돼요. 적당한 알파를 넣고서 빼가지고 알파 찾은 다음에 이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생하기 싫으면 좀 공식 하나 암기하고 있으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걸로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 A는 A1은 문제에서 오라고 줘줬죠. 5 더하기 1 마이너스 P가 2죠. 그러면 이게 P 값이죠. 2 근데 1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뭐야? 5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올라가면 이게 마이너스 1이 올라가면 이게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플러스 2에 n 마이너스 1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2에 n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 뭐가 문제가? 쏘리 여기가 빠졌네. 어쩐지 죄송합니다. 공식을 잘못 외웠네 내가.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1에 곱하기 1 마이너스 P분의 1 마이너스 P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공식. 미안해요. 공식을 갖다가 잘못 써주면 어떻게 하는지. 요거 빠뜨렸어 내가. 자, 그러면 이걸 공식 써서 하려고 하면 일단 뭐부터 구해놓고 시작한다? A2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는 거죠. A2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다 1 넣으니까 A2잖아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2A1 플러스 3이 되니까 A1이 문제에서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5, 20, 13이죠. A2가 13이라고 찾은 다음에 공식을 써볼게요. A1이 5야. 그 다음에 A2가 13이라고 하는 건 구했어. 여기다가 5를 빼고 1 마이너스 P가 얼마? 2. 1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5 더하기 얘는 13에서 5 빼니까 8이죠. 8이고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5 더하기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가 버려. 그럼 8 곱하기 마이너스 올라가니까 부호가 바뀌죠. 2n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되고 1이 마이너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5 더하기 이게 2의 3승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승 그 다음 빼기 8 이렇게 됩니다. 요거 먼저 계산하면 이게 2의 n 플러스 2가 되고 5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지? 자 이거 알아두고 바래요. 잘 정리해놓기 바랍니다. 공식 이 공식이 이제 언제 많이 나오는 문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에 몇 프로가 예를 들어 수조에다가 물을 넣고 어느 정도 차면 물을 빼는데 넣은 양의 몇 프로를 빼고 그럼 예를 들어 P 값이 30%를 뺀다면 P가 0.3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100톤을 넣는다 할 때 이거예요. 처음 한 행위에 30% 0.3 곱하고 그 다음 100톤 넣는다 할 때 이 점화식이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점화식이고요. 근데 그거를 구하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이거라는 걸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책장처럼 이렇게 차고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이렇게. 저보다 머리 다 좋잖아요. 선생님은 나이가 이제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방방심도 조금씩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키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관문 앞에다 일단 놔둬. 나갈 때 안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가방도 앞에다 놔두고 이렇게 꼭 가져가야 될 것들을 문 앞에 놔두고 안에서 밥도 먹고 뭐 하고 이렇게 나올 때 이제 그걸 들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뭘 자꾸 놓치고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데다가 놔둬야 돼요. 이거 어디다가 가방 속에 넣어놓고 숨겨놓으면 막 안 들고 오는데 똑같아요. 이 공식을 외우고 싶다 하는 사람은 포스트잇에다가 정리해서
포스트잇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화장실 갈 때 뭐 식탁 앞에 이렇게 붙이면서 계속 쳐다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자, 내가 점화식 디귿까지 했죠. 니을 점화식 공식 나오면 하나 더 할게요. 니을 점화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세 개가 등장하는데 P 곱하기 AN 플러스 2, Q 곱하기 AN 플러스 1, R 곱하기 AN 이꼴 0이 돼요. 근데 이거는 또 단서가 있어. 그게 뭐냐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어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할 때 AN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원래대로 하면 이거를 적당하게 쪼개가지고 아까처럼 알파를 구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내가 디귿처럼 풀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아예 그냥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으로 AN을 이렇게 구하면 돼요. 똑같아요. 아까 모양은 비슷해.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곱하기 1 마이너스 아까는 P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1등하고 3등이 줍니다. 1등하고 3등은 P분의 R.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서러움을 겪고 선생님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서러움을 겪고 자 1 마이너스 P분의 R에 M 마이너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뭐가 또 헷갈리냐면 이 공식 시간 지나면 선생님 이게 n승이었습니까? n-1승이었습니까? 헷갈려.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n-1개고 여기 한 개를 더해서 여기 n개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떨 때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 3 an 플러스 2 플러스 뭐 2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라 이거. an을 구하라. 그죠? 그러면 이 공식을 일단 먼저 써볼게요. an은 물론 여기서 a1의 값이 주어질까? a2의 값도 주어지겠네. A1이 5, 뭐 A2가 8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는 A1이 5 플러스 A2가 8, A1이 5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게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1 그리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에 N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5 더하기 얘는 5에서 8에서 빼니까 3 곱하기 얘는 1 더하기 3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3분의 1에 n-1 정리가 잘 안 되네. 자 이게 3분의 4 3분의 4가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서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그러면 5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에 n 마이너스 1 더하기죠. 그러면 얘가 4분의 9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4분의 20이고 29  빼기 4분의 9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 구해져 계산하면 돼요. 숫자만 넣어서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공식이 아니라고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걸 적당한 수로 또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갤까? 이게 3an 플러스 2 쪼개고 마이너스 an 플러스 1로 이렇게 쪼개요. 됐죠? 그러면 전개하면 다시 3an 플러스 2 됐는데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an 플러스 1이 하나 있어야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an은 그대로 놔둔 거야. 이 상태에서 3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고
얘가 이걸 넘어가면 맞네? 계산이 이상한 것 같다.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로 해야 되겠다. 이걸 플러스로 하면 3이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5 해줘야지 똑같아지죠.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5an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an 플러스 1 되죠. 이쪽으로 넘어가서 5an 플러스 1 플러스 an 묶여야 되나 안 묶이나. 요거 하는 방법 나중에 이거 쪼개는 거 나중에 알려줄게요. 갑자기 하는 게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식 외우면 됩니다. 내가 이 공식으로만 써가지고 저거 적고 자 이렇게 해서 점화식 디귿 니을까지 했어요. 점화식 이거 외에 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거 노브를 양변에 취하고 뭐 역수로 뒤집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하다 보면 나오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점화식까지가 이제 또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수열에서 등차 중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등차 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거야. 그래서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a하고 x하고 b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가운데 있는 항이 x가 이게 가운데 있는 항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는 이해하는 관계가 있다. 이게 등차 중항이라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가 이 상태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보면 어디서 말 본 형태예요. 이게 바로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그래서 등차 수열하고 또 산술평균하고 관련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등비 중항이 있어요. 이것도 가운데 있는 상태죠. 등비 중항. A하고 X하고 B가 있는데 얘는 또 이 상태로 등비 수열을 이루어요. 등비 수열을 이루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에 두 개 곱하고 같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x 값을 구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풀마가 나올 수 있어요. 공비가 음수이면 뿔마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음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루트 A, B만 나오면 얘도 또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루트 A, B가.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이게 기하평균이라고 하죠. 기하평균이라고 해서 많이 본 형태다. 그랬을 때 이 산술평균과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기하평균과 관련이 된다. 아까 등비수열이 뭐였지? 지수함수하고 관련이 된댔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말 쓰죠. 기하급수적으로. 기하라는 단어가 거기서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지수함수 그래프 보면 얘가 진짜 막 우리 코로나 때 200명, 300명 그랬을 때도 문 닫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다 상점도 문 닫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30만 명이 확 올라가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 기하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 기하평균하고 관련이 돼요. 다 연결돼 있다. 등비수열, 지수함수, 기하평균.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게 또 성립하죠. 이게 성립하잖아요. A, B가 다 양수일 때.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성립한다. 절대부등식.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입니다. 어떤 x의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거고 얘는 x 범위가 그냥 전범위야. 뭐든지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걸 또
이게 성립하는 걸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죠. 증명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증명한다? 얘를 제곱을 해서 빼는다. 빼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b가 돼서 얘를 올라타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4ab가 돼서 얘가 4분의 a제곱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돼서 얘가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 돼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큰 하나가 항상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하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 얘가 이쪽 넘어오면 루트 ab의 제곱보다 항상 큰 하나 같다고 여기서 이제 ab의 양수라는 성질이 적용이 되면 둘 다 양수일 때 제곱에서 크면 뭐도 성립한다? 제곱하기 전도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립한다. 이거 대수적으로 증명한 거, 뭐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기하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연결이 돼.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됐죠? 자,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말고 혹시 조합평균은 말 들어봤나요? 조합평균. 조합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게요. A하고 X하고 B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얘 역수를 취했더니 역수를 취하면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역수가 뭘 이룬다? 등차수를 이루는 거를 등차수를 이루면 이때 이거의 X값을 조합평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숫자를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수를 이루면 이 X가 조합평균이 되는데 이거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이 되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등차 중앙은 두 개 양옆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2분의 통분하면 AB분의 크로스로 가니까 A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안으로 하니까 2AB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는 거지? X 구하는 거였잖아요. X를 이거 뒤집어 주니까 얘도 뒤집어 주면 A 더하기 B분의 2AB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이런 X 이런 값을 조합평균이라고 해요. 조합평균 하나도 좋아요. 조합평균은 언제 써먹냐면 물리 같은 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데 내가 평균 100km로 왕복하고 싶어. 왔다 갔다가. 근데 내려갈 때 천천히 놀다가 내려가면서 80km로 갔어. 시속 80km로. 그럼 올라올 때 몇 킬로로 올라오면 평균 100km가 될까 이러면 물리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80이니까 올라올 때 120이면 더해서 나누기 하면 100km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까 산술평균으로 구한 거야. 근데 조합평균으로 구해야 돼. 그럴 때. 물리에서 조합평균이 그럴 때 쓰이는 거고 조합평균하고 아까 산술평균하고 이 관계들이 다 이런 관계야.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요. 이런 관계가 성립돼요. 알겠죠? 이거 다 알아두면 좋아요. 물론 여기서 A, B는 다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조합평균은 내가 이게 잘 안 헤어지잖아. 이거는 2분의 A 더하기 B는 헤어지고 루트 AB도 헤어지고 이거 낯설어서 잘 안 헤어지는데 나는 이렇게 헤었어요. 이 분모는 항상 부모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가 합심해서 나를 밑에서 떠받들어 주면 분자 자녀는 두 배로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헤었어요. 헤어지죠, 조합평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까지 중앙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갖다 쓰면서 문제를 풀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글을 이렇게 손을 들든 아니면 톡방에다 남겨주시면 보충 설명할게요 나중에. 자, 그래서 조화중앙이 뭐냐?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걸 조화중앙이 한다. 자, 여기까지 중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 걸로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인데 시간 한번 시간 좀 남았네. 조금만 더 할게. 자, 뭐냐면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했잖아요.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할게요. 이제 아까 수열을 배우는 목적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수열을 배우는 목적이 첫 번째가 일반항 AN을 구하는 거랬어요. 왜? 일반항 AN을 구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거지. 규칙성을 예측하. 수열이라는 거는 규칙성이 핵심이니까 이 규칙성에 따라서 예측하고 싶은 거야. AN이 n번째 뭐가 있을까를. 두 번째는 SN을 구하는데 얘는 재미인 거야. 재미로 SN 구하는 건데 SN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런 얘기 들어봤을까요? 가우스가 10살 때 담임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야? 했더니 5050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 들어봤죠. 그죠? 가우스가 10살 때. 그래서 영재교육은 10살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100까지 더하면 얼마일까? 이거를 S100이라고 하자. 이 표현을. 100칸까지 더한 거니까. 근데 가우스가 1 생각한다. S100을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뒤에서부터 더하는 거야. 100, 99, 쭉 가서 1까지 써도 되죠? 돼요. 그 다음에 변변끼리 더하는 거야. 그럼 S100이 두 개 있으니까 2 곱하기 S100이 될 거고 얘가 얘를 본 거야. 얘. 천재지. 이걸 딱 본 거야. 뭐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101이 되죠. 101. 다 101인가. 그러니까 1 더하기 1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101인데 이게 몇 개 있냐면 이게 100개 있는 거야. 100개. 그래서 S100은 2로 나눠주면 2분의 100 곱하기 101 해서 계산할 때 50 곱하기 100이라니까 5050 이렇게 한 거야. 이걸 보고서 이제 뭐야? 와, 얘 똑똑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르쳤던 스승한테 얘를 보내는 거죠. 그게 영재교육의 효시가 된 거죠. 토요일 날 보내는 거예요. 똑똑한 애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보내서 영재교육이 시작되는 건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SN 아까 했잖아요. SN을 한번 등차수열이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인데, 등차수열 합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 합은 어떻게 되냐면 A1, A죠. A2가 A 플러스 D였어. 그 다음에 A 플러스 2D겠죠. 세 번째 하나 이렇게 쭉 가. N번째는 뭐가 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겠죠. 이걸 더하라는 거야. 근데 이걸 거꾸로 더하면 SN은 이걸 거꾸로 쓰면 여기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고 쭉 가서 여기가 맨 마지막에 A겠죠. 거꾸로 쓴 거야. 그래서 이거 변변끼리 쭉 더하는 거야. 이거 가우스가 생각했던 방식을 똑같이 따른 거야. 그러면 SN이 두 개니까 2 곱하기 SN이 되고 얘를 딱 보니까 A 더하기 A니까 2A지. 2A 더하기 N-1D. 여기도 똑같겠죠? 2A N-1D.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좀 N개 있겠죠? N개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N 써줘. 그럼 SN은 2분의 N을 먼저 쓰고 2A 이거 A1이라고 쓰고 N-1D 이렇게 정리가 된 거네. 그러면 등차수열 합공식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아까 이것도 뭐로 볼 수 있다? 함수로 볼 수 있다. 수열은. 그래서 이거 함수로 보기 위해서 전개를 해보면 2분의 D N 곱하기 N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이제 N항을 보면 이게 약분돼서 A1 이거는 2분의 D 안에가 이렇게 정리돼서 밖에 N하고 곱해지니까 이렇게 돼. 자, 함수로 봤더니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등차수열 합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 드냐면 N에 관한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이면 뭐가? 합이 걔는 등차 수열이었다는 거야. 자, 이게 얼마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게 파워풀한 거냐면, 그리고 최고차항, 2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고차항이 2분의 d인 거야. 이 말은 최고차항 개수에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d가 나온다. 등차 d가 나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SN이 3n 제곱 마이너스 5n이라고 적혀 있어. 이거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푸냐면 SN은 3n 제곱 마이너스 5n인데 n 마이너스 1, 그죠? n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3에 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5에 n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를 이제 쭉 정리하면 3에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5n 플러스 5 해서 계산했더니 3n 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1n 플러스 3 플러스 5n 8 해서 얘를 변변끼리 빼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부터 n항까지 더한 거고 1부터 n 마이너스 1항까지 더한 거니까 빼면 마지막에 더한 게 남겠죠. 그 마지막에 더한 게 an이 있다는 거야. 빼면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면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마지막에 더한 an이 돼요. 그걸 이용해서 빼면 이게 없어지고 이거 빼니까 플러스 되죠. 그래서 6n 0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이 공식은 2항부터 적용이 돼요. 왜? 이 공식이 왜 2항부터 적용이 되냐면 여기 1을 넣으면 여기 S0이라는 이상한 S0은 없잖아요. 0항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2항부터 해요. 그러면 A1은 이 공식에서 A1은 어떻게 찾냐면 주어진 이 SN에다가 1을 넣는 거야. 그럼 S1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니까 얼마야?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2항부터 넣으라 했는데 1을 넣었더니 넣지 말라 했는데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와. 아, 그럼 얘는 그냥 6n 마이너스 8이라고 써도 돼요. 그냥 그대로. 같을 때는. 이렇게. 이게 이제 답이야. 이거 두 개가 통합되니까. 그런데 아까 상수항이 없댔잖아요. 상수항이 없으면 1항하고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에 1항부터 적용되는 식이 되는 거야. 상수항이 없을 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상수항이 있어 버리면 그 첫째 항을 제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함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풀다 보면 계산 실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차항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는 등차 수열이고 최고차의 개수를 2배 하면 걔가 공차라는 걸 딱 알면 여기서 바로 얘는 얘 등차 수열이네 바로 알죠. 그죠? 그럼 공차는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는 알아야 되죠. 공차는 어떻게 해? 요거 2배 하면 돼. 곱하기 2 하면 돼. 그럼 얼마? 6. 공차는 6이야. 그럼 첫째 항 A1은 어떻게 구할까? 여기다 1 넣으면 돼. S1. 1 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걸 알아. 그럼 여기서 바로 AN이 구해지지. AN은 A1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아니다. 등차 수열이죠. A1 플러스 n-1D라는 공식에 넣어주면 AN은 A1이 마이너스 2 플러스 n-1 D가 6. 그래서 이거 전개하니까 6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 훨씬 더 빨리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실수도 줄이고 훨씬 더 편하다.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 합공식까지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등비 수열 합공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할게요. 잠깐 한번 쉽시다.